잠재력을 지닌 도구라고 하나같이 칭송했다. VR을 사용해 사람들을 도움이 절실한 세계 각지로 가보게 하면서 유엔은 기부금 액수가 2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멀미부터 조작까지 VR에도 내재한 문제가 있었다. 물론 공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거대 기술 기업 역시 아무리 야망이 커도 단독으로 그 꿈을 이룰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그 기술이 갑자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일까? 공감은 여전히 기계나 동물과는 차별화되는 인간만의 특징이며 다른 사람의 경험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나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로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동정을 하게 된다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공감을 가지기 위해 기술의 힘을 빌려야 한다니 슬플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때 염두에 두었던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기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색한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공감이 미래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교사, 미래학자, 엔지니어, 디자이너와 소통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감정 추적기처럼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현실을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게임을 개발한 제인 맥고니걸이 여기에 속한다. 가상현실, 챗봇과 앱을 통해 주요 기업들의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을 돕는 기술 컨설팅 기업 트랜슬레이터의 CEO인 나탈리 에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저 읽거나 듣는 형태로만 가능했던 저널리즘의 가상현실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몰입형 저널리즘을 도입한 360도 비디오 다큐멘터리 제작자 노니 델라 페냐 역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 혁신의 속도 때문만이 아니라 해결은커녕 이해조차 하기 힘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람들이 더 소프트하고 더 동정 어린 대답을 찾기 때문이다. 공감 없는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이번 작업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가장 고무적인 그리고 가끔은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생각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30대 초반이자 밀레니얼 세대인 나는 기술 혁신과 공감을 머릿속에서 연결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러나 내 이후의 세대인 Z세대, 즉 아이젠에게 공감, 포용성, 취약성, 감정 문제 해결 등을 가르치는 기술은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인 것 같다. 25년 이상 세대 간 차이를 연구해온 심리학자 진 투웨니는 이들 젊은 세대의 특징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한 기술에 거의 완전히 몰입하는 형태라고 한다. 대부분은 유비쿼터스 인터넷 이전의 세대를 기억도 할 수 없으며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4분의 3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투웨니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소통을 힘들어하고 행복도 역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이젠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 희망적인 지표를 발견했다. 디 애틀랜틱에 실려 널리 인용됐던 스마트폰이 세대를 파괴했는가라는 기사를 보면 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인 것 같다. 그녀는 10대 청소년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청소년이 외로움, 불안, 우울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기술에 대한 의존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퍼빙을 당하거나 가끔 자신이 남을 퍼빙할 때 그렇다고 깨닫는다.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것 같다. VR, 게임, 앱, 알고리즘, 로봇 등의
기술 경험을 멀리할 때 어떻게 느끼는가는 우리의 출신과 정체성 그리고 그 경험을 만든 사람들의 정체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술의 가장 반사회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에 더 의지하라는 역설은 뿌리가 깊고 이에 대한 해석은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마다 여보세요? 무별이다. 네, 잘 지내십시오. 개발자와 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역설에 대해 질문하면 지금도 바빠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리면서 통화 좀 할게요. 아, 그럴까요? 네, 통화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림 그리면서 하니까. 아, 그래? 예. 어디? 한번 고향한테 못 봐서 죄송해요. 아니 전주에 언제쯤 오세요? 아, 요새 총 거의 2년 가까이 국내를 간 것 같아요. 또 한번 내려가야죠. 예, 그 사업 하시는 거는 지금 요즘에 저는 상조회사까지밖에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후불제 행사? 네, 그거 계속 하세요. 그거 하고 있죠. 네. 아, 여행사 요즘에 안 될 텐데 걱정이네. 지금 반격하려고 꾀하고 있어요. 혹시 현금 부족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현금이 늘 부족해요? 아니 뭐 어때요?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해. 아니 제가 회장님 후원을 받은 게 있어서 뭐 그 부분은 전화로 얘기하지 말고 혹시 내려오시면 만나서 얘기해야지 뭐. 아니, 그래 내가 다름이 아니고 네네네. 우리 거실에 네. 가로 세로 2m, 가로 1m 이렇게 딱 그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세로 2m. 세로가 2m, 가로가 1m. 그럼 위아래로 긴 그림이네요? 아, 옆으로 긴 거죠. 아니 가로가 2m, 세로가 1m겠지 그러면. 아, 예. 예. 가로가 2m, 세로가 1m. 1대2 정도의 1대2 정도의 그게 몇 호예요? 몇 회예요? 1m, 2m 정도 되면은요, 네. 한 7, 80호 될 것 같은데, 아, 1m, 2m, 한 60호?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50호, 60호 제가 어차피 회장님께 드릴 그림이 있으니까. 그 정도 사이즈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그 거실 분위기를 제가 봐야지 그림을 선정을 하니까요. 그 거실 사진을 좀 찍어서 카톡이나 문자로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원하는 주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제가 그 거실에 맞춰서 드리면 되니까. 예, 알겠어요. 어. 지금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 거실 사진 주시면. 붙일 때. 예.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저기 두재균 원장이 소피아 병원에 걸어놓은 거 네. 별꽃 바다가 있는데, 네. 그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이제 입금을 하셨는데 그림 못 받으신 분들한테 판화를 선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차피 그 정도 크기면은 그러니까 판화를 여기저기 사무실이나 어떤 거르시라고 몇 개 보내드릴 테니까 택배로 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큰 거는 못 보내요. 한 20호 사이즈까지는 택배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도 주시고 판화를 받을 주소를 주세요.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이것저것. 판화가 먼저 가고 그림은 좀 늦게 가고요. 그 두재균 원장 소피아 병원에 걸어놓은 예? 같이? 그러면은 전주에 오셔가지고 가져갈래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스케줄 조정하고요. 보고 싶은 게 얼굴을 한번. 그럼요. 한번 오시고요. 사진 안 오세요? 거의 안 가죠. 6개월에 한번 갈 일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집중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진 제가 한번 보내볼게요. 네, 거실 사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Battery 100%. Connected to 92 and G4. 보인다. 게임, 봇, 즉 사람이 아닌 자동 소프트웨어가 운영하는 계정인 봇, SNS가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인류가 몰락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거의 없다.
2008년 기술회의에 참석한 8학년 웰렐라 솔로몬이 인공지능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대답은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다. 기술은 도구다. 따라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할 뿐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 실수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로운 결정을 내린 적도 많다. 차세대 기술 개발자들에게는 그 궤적을 바꿀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있으며 여기에서 공감이 결정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전화 오신 분이 누구냐면 투어컴 후불자 여행사 박백윤 회장님인데 저한테 2,500만 원을 선불을 하고 그림을 기다린 게 거의 4년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500을 입금을 하고 저한테 판화 하나 그림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7년 경에 완납을 한 것 같은데 10개월 할부로 이렇게 250만 원씩 10개월을 보내셨는데 2017년에 그러면은 18, 19, 20 만 3년 한 몇 개월이 된 거죠. 후원을 하고, 그러니까 후원 겸 그림값인데 그 3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림 하나를 달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 이제 이렇게 가로 2m, 세로 1m짜리 하나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화까지 한꺼번에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택배 하지 말고 내려오겠다. 그럼 50% 좀 여러분 3년 몇 개월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빨리 우선순위로 잡아서 1m, 2m짜리 찾아봐가지고 해드려야겠죠. 3년 넘게 기다리신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음성으로 봤던 거는 감정의 미래라는 책 낭독이었어요. 하늘나는 거. 감정의 미래. 그 다음에 저 영상은 2020년 LA에서 전시했던 국제 아트페어 영상이고요. 저거를 제가 계속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2시간짜리 영상인데 근데 저는 저걸 의식하지 않는 거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하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화장실 간다거나 일어나거나 커피 마실 때 우연히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저걸 계속 뭐 하루에 한 4시간씩 반복시켜버리면 2번 반복시키면은 뭐 봤던 걸 또 볼 확률도 있지만은 지금 이건 50호 잘 보이나 모르겠네. 50호 홍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아이고, 전화가 또 오네. 잠시만요. 박백윤 회장.